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인도 정부가 무역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50%의 관세를 18%로 낮춘다 해가지고 뭐 인도에서 크게 환영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그런 사안이죠. 이 조건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대신 이 미국이 장악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뭐 이런 조건으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인도로서는 뭐 바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면 산업 전체가 마비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같은데 또 이런 상황이 좀 길게 이어지다 보면 미국과 인도 간에 다시 또 어떤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아시아경제 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뭐 그 당시 미국과 인도의 무역 합의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사실상 지금 인도 측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합의는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이 미국을 상대로 인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사실 이제 미국하고 인도가 무역 합의 2일에 발표할 때만 해도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바로 인도와 러시아는 이제 석유 관계를 끊을 것이다. 네. 큰 소리 빵빵 중단했다.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정작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음흠. 인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이제 받은 게 없다. 아. 그래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인도 정부도 이제 미국과 무역 합의가 됐다고 홍보만 하고 음흠. 정작 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이제 인도한테 이제 역으로 좀 당한 게 아니냐. 당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까지 트럼프 나오고 체면이 있는데. 좀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도 내 정유업체들의 경우에도 좀 살펴보면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 수입 계약은 올해 상반기 물량까지 모두 다 체결이 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금수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더군다나 지금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은 전체에 또 따지면 3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체할 만한 물량을 찾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인도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 비중은 2%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적었는데 그럼 거의 막 15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이제 경제 제재가 단행이 되면서 네. 이제 중국과 인도에 원래 이제 국제 유가보다 거의 30% 이상 싸게 이제 석유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덤핑을 막 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입 물량을 늘린 거군요. 예, 그래서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늘렸고요. 네. 지금 인도는 매일 100만 배럴 이상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갑자기 끊어지면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이 이제 마비가 될 거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인도와 무역 협상 당시에 네. 베네수엘라 석유를 대신 인도로 수출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는 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전체 하루 원유 생산량이 이제 90만 배럴 정도로 100만 배럴이 채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인도로 바로 빼돌릴 수 있는 물량은 40만 배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베네수엘라 물량이 더 많아지기 전까지는 러시아산 석유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그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너무 이 구체적인 상황이 진전되기 전에 일단 터뜨렸군요. 그 합의 자체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보면서 야, 이 관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낮아지면 인도 입장에서는 참 좋아할 만 하겠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원유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량을 바꿀 수가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역시 그렇게 됐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인도가 그렇게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국제적인 제재를 러시아에 가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인도는 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인도를 그렇게 대러 제재에 동참을 시키질 못했나 보죠? 네, 이건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파트너로 필요한 국가다 보니까 대러 제재에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도는 사실 과거 냉전 시기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했던 국가로 유명한데요. 지금은 이제 인도양 일대에서 중국을 가장 강하게 견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제 강제로 대러 제재에 무조건 동참해라 이렇게 강제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 정부는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이제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 4개국이 쿼드라는 군사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때도 인도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이제 공을 들여서 네. 여러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또 중국과 그 다음에 국경 분쟁 문제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또 의존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 만약에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인도가 사실은 이게 무기 체계만 봐도 이 나라가 상당히 외교 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다양한 나라 걸 다 들여온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 체계가 단일하지 않고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합니다. 아하. 이 무기를 이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에서 필요할 때마다 나눠서 수입을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네.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에서 F-35 전투기를 수입하겠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압박을 하니까 바로 프랑스 라팔 전투기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상대하기가 그리 쉬운 나라는 아니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자국 이해가 얽혀 있으면 또 언제든지 중국하고도 화해할 수 있는 나라고 또 갑자기 손을 잡는다고 발표를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인도 모디 총리 사이가 또 틀어졌을 때 네. 이제 갑자기 중국하고 항공기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발표를 하거나 또 중국 고위급 인사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인도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또 있었습니다. 아. 이런 줄타기 외교 때문에 미국도 이제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주 외교, 독립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 이제 땅덩어리나 뭐 그 인구 숫자나 또 전략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함부로 인도를 대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설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 듣다 보면 어쨌든 미국도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뭐 그냥 마음대로 압박을 하지만 인도한테는 그게 좀 쉽지 않다. 한풀 좀 꺾이고 들어가는 측면도 좀 있다. 이런 설명인데 그 미국과 인도의 무역 합의에 대한 미국 쪽 내부의 반응 같은 건 어떤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의견이 크게 둘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나는 인도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외교를 풀고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는 해석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아. 또 하나는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인도가 제대로 된 이제 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이제 미국의 이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긍정적 평가를 좀 살펴보면은 인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진 않았다는 거죠. 사실 뭐 유럽 연합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막대한 이제 대미 투자금을 약속을 했고 관세 합의를 가까스로 했는데 이제 인도는 경제 규모가 이제 만만치 않은 국가이면서도 네. 결국에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 외에는 이제 미국한테 다른 큰 요구 사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인도에 굉장히 큰 압력을 가했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인도와는 굉장히 사이가 나쁜 파키스탄과 갑자기 밀착하는 외교까지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네. 인도를 많이 자극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반응을 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굉장히 침착하게 협상을 이끌었다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중진국들이 이제 미국과 협상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는 이제 인도의 모델 좀 많이 시간을 끌고 가는 전략도 이제 참고 사항이다 그런 모범 사례로 좀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롤 모델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좀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도대체 이제 모디 총리가 어떤 담판을 벌였는지 인도 정부가 아직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협상의 내용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좀 석연치 않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서서 자신의 이제 SNS에 인도가 앞으로 미국 제품을 5천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762조 원 이상 수입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인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데요. 아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실제로 인도도 엄청나게 큰 부담을 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전체 연간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한 4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그럼 전체 경제의 8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재원을 들여서 미국 제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부담을 이제 인도 정부가 어떻게 나눠질 거냐 네. 그 문제로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 인도 정부가 이제 자국에 유리한 이야기만 또 부각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인도 내부에서는 오히려 좀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확대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이 5천억 달러 이상을 인도가 미국 제품을 수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좀 모디 총리와의 사이에 좀 구체적인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지 않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이 무역 합의 내용 이게 뭐 50%로 했다가 갑자기 확 낮아졌단 말이에요. 18%로.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또 협상의 내용이나 그 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또 다른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칠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발표를 했다가 갑자기 또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첫 번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계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인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 합의는 상당히 이제 진전이 느렸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조건으로는 이제 아시아 뭐 동맹국들 중에서는 가장 합의를 잘한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대할 때는 이제 그렇게 과도한 반응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한 외교가 낫지 않느냐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물론 이게 미국과의 관계나 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인도가 관세 협상에서 잘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본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도 그리고 마냥 강하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초반에 이제 초장에만 굉장히 강도 높은 위협들을 가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히려 지나면 좀 더 유연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은 새로운 사례가 될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로서도 어쨌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나라의 사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끌더라도 어쨌든 미국 쪽과의 신뢰관계 무언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 당신들 약속을 지키려고 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소통해 가면서 위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